등비수열의 합이에요. 자, 등비수열의 합인데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인데, 자, 등차 수열의 합이 중요도가 1이라면 등비수열의 중요도는 10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배워야 될 모든, 특히 수열이라든가 수열의 극한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냥 극한이라든가 아니면 급수라든가 뒤에 가면 갈수록 계속 등비수열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등비수열의 합은 지금 보니까 R이 1이 아닐 때, 공비가 1이 아닐 때 다음 같은 식이 나오죠. 100%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완벽하게. 자, 중요한 건 여기서 하나 얘기할게요. 여기는 n이 있는데 요 n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죠. 아, 끝에가 n이라서 n이 아니에요.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면 전체 항이 몇 개 있을까요? n개 있겠죠. 왜 여기서 n이 있냐? 이거는 항의 개수가 n개이기 때문에 n이라고 써준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 경우는 공비가 1보다 어떻죠? 오른쪽에 있고 마이너스가 붙죠. 똑같은 건데 이때는 공비가 1보다 왼쪽에 있죠. 그리고 플러스죠. 요 경우는 언제 쓰냐? R이 1보다 어떨 때? 작을 때. 요때는요, 공비가 R이 1보다 클 때 씁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그럼 R이 1보다 작은 거 여기 쓰면 틀리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보시면 R이 1보다 작으면 분모 음수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수가 되는 계산은 잘 하지 않잖아? 양수가 돼야 또 계산하기가 좋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공비가 1보다 작으면 그냥 이걸 쓰시면 돼요. 단지 뭐 바꾸면 돼? 1하고 R만 바꾸면 돼. 1하고 R만 바꾸면 돼. 그러니까 어려운 공식이 아니니까 공비가 1보다 작냐 크냐에 따라서 공식을 적절하게 쓰시기 바라고요. 원리학계는 뒤에 다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원리학계는 돈 버는 원리입니다. 돈. 여러분 돈 좋아요? 저도 좀 필요해요. 근데 돈을 버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통은 일을 하거나 물건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등등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선진국 갈수록 돈을 버는 방법 중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만히 돈을 버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융이죠. 금융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은행이죠. 은행에서 특히 뭘 하죠? 이자라는 걸 받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도 이 금융, 은행, 이자 이런 것들을 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이것들을 잘 알고 나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텐데 제가 미리 하나 얘기 드릴게요. 이딴 공식은 외우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한 이유는 이렇게 단순하게 공식으로 푸는 문제는 나와도 굳이 공식 갖고 안 풀어도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잘 안 나와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394페이지 390페이지군요. 미안합니다. 390페이지요. 자, 390페이지 볼까요? 등비수열의 합인데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 우리가 SN이라는 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죠. 거기에다가 공비가 R인데 R을 한번 곱해보자. 곱했어요. 그랬더니 A에다가 R 곱했더니 AR이 됐고요. AR에다가 R 곱했더니 AR 제곱이 됐고요. AR 제곱에다가 R 곱했더니 AR 3승 됐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AR의 n-에다가 R을 곱하면 AN이 되겠죠. R의 n승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색깔 칠한 부분들을 위에서 아래 빼버리면 다 지워질 거고 맨 앞에는 A가 남고 뒤에는 마이너스 A의 R의 n승이 나오겠죠. 그러면 좌변은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고 우변은 공통인 A로 묶으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합을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가 0이 아니다 그러면 0이 아니면 뭐다? 나눌 수가 있다. 그럼 나눠주면 다음 같은 식이 나오죠. 자, 근데 R이 1인 경우는 물어보진 않지만 특히 기역, 니은, 디귿이라든가 또는 뭐죠? 공비가 정해지지 않고 문자로 나왔을 때는 경우를 나눌 수밖에 없겠죠. R이 1인 경우랑 R이 1이 아닌 경우로. 그래서 R이 1이면 어떻게 되죠? 자, 위에 거 잠깐 볼까? R이 1이야. 그러면 A가 나오죠. A가 총 몇 개 돼? N개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거는 등비수열이라고 되긴 하지만 그냥 앞에서 배웠던 등차수열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여기서 뭐라고 한다? 위에 거보다 밑에 거보다는 이걸 상당히 더 중요하고 이거는 별이 4개도 들어 상관이 없어요.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공식을 외우면 되는데 뭐 단순해요. 자리 바꾸는 거에 아무것도 아니죠? 됐습니까? 이건 제가 설명 안 할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원리학계입니다.
자, 그럼 제가 원리합계를 푸는 법을 뭐 여기 되게 많이 써 있는데 두 가지만 설명할게요. 좀 위에다 쓸게요. 좀 공간이 부족하니까. 첫 번째는 이거 얘기할까요? 제가 100원이 있는데 이자가 5%예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얼마 받을까요? 100원에 5%는 얼마죠? 그럼 100 곱하기 100분의 5 해가지고 5원 받으면 이자를 받겠네요. 그럼 5원이 답일까요? 아니죠. 원래 100원이 있으면 이자를 받았다는 얘기는 100원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겠죠. 그러면 진짜 답은 뭘까 했더니 이렇게겠네. 100원은 그대로 있는데 새로 받는 이자만큼이 더해지는 거죠. 100원에 105%가 더해지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 100으로 묶어주시면 여기는 1이 될 거고 여기 있는 분수를 소수 바꾸면 0.05겠죠. 그래서 한 번에 써주면 뭐라고 써요? 100에 1.0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자를 받는다는 건 원래 있던 원금에다가 이자만큼이 더해져서 다음같이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까지 일단 봐보셨고요. 두 번째 원리학에서 핵심은 뭐냐면, 자, 여러분이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돈을 버는 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열심히 배워서 좋은 직장을 갖거나 좋은 자기 재능을 살려서 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돈을 벌 때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게 해요. 무슨 말이냐? 돈이 많은 사람이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뭘 주죠? 이자를 주죠. 왜 주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돈으로 다른 걸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을 수도 있는데 포기했으니까 기회비용을 포기했다라고 얘기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돈이라는 거에다가 뭘 부여하냐면 시간이 더 추가됐다.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의 가치를 인정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자를 붓는데 이자는 자 엄밀히 뭘 따져서 시간을 따져서 준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죠? 정확한 기간을 알려면 시작과 끝 동안의 기간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결국 이자를 계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눈으로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원리합계 문제 풀 때 세 번째는 뭐다? 돈의 의무, 캐시 플러스 돈의 흐름을 어떻게 한다? 적는다. 그냥 눈으로 보고 공식처럼 넣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컴퓨터 전문가라면 맨날 클릭만 해가지고 만약에 윈도우가 안 돼요. 그러면 난 전문가인데도 맨날 클릭만 하면 뭔지 모르니까 못 고치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은 우리가 맨날 보던 창이 아니라 막 영어로 되어 있는 명령으로만 되어 있는 창을 보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가 잘못되면은 틀렸구나. 그리고 이걸 고쳐야겠구나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전문가는 모든 과정을 보는 걸 꼭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돈의 흐름 반드시 적습니다. 자, 먼저 원리합계 잠깐 얘기하는데요. 단리가 있고 복리가 있는데 단리는 뭔지는 얘기 드리겠지만 안 풀어요. 무조건 복리예요. 세상은 다 복리입니다. 자, 단리는 뭐냐? 보신 것처럼 1000원 10% 얼마죠? 만원 10% 얼마죠? 1000원이죠. 매번 1000원만 주는 거예요. 끝. 되게 단순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리는 이자가 일정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복리는 어떻게 된다? 이자가 달라집니다. 보통은 당연히 시간이 흐르면서 이자는 커지게 돼 있죠. 맨 처음에 이자는 1000원이었어요. 똑같이. 근데 보시는 것처럼 원금이 11,000원이 됐죠. 그러면 10%는 원래 있던 1000원이 아니라 11,000원에 대한 이자를 주기 때문에 그때는 1100원이 돼요. 그러면 다시 원금이 1200, 12,100원이 됐죠. 그러면 다시 10%는 뭐죠? 12,100원이 시작하니까 1210원이라고 해서 계속 이자가 늘어나죠. 이게 복리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또 두 가지가 나오는데 단리법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매번 똑같은 이자를 가지고 그냥 더하시면 되죠. 됐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단리법은 원리합계에서 각 구간마다 일정한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냥 곱셈이야. 근데 복리법은 잘 보세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낸다. 다른 말하면 1년이 지나면 원금이 늘어나고 늘어나는 거에 또 이자는 일정한 비율로만 증가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복리법을 계산하는 원리학계는 매 기간에, 자, 중요합니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뭐가 떠올라? 일정한 비율 생각하니까 등비 수열이겠죠. 반대 등비 수열을 표시해 주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100만 원이 연 4%로 10년 동안 어떻게 변하는지를 맨 처음에 100만 원이었다가 1년이 지나면, 자, 아까 했던 거 똑같죠? 100만 원 그대로 있고 이자율만큼이 추가돼서 이렇게 식으로 정리되는 거 나왔었죠? 그럼 다시 여기다가 똑같은 게 또 곱해지니까 2승이 되고요. 똑같은 게 또 곱해지니까 3승이 되고 10년 이자면 10승이라고 쓰죠. 근데 그냥 공식 알면 바로 써도 돼요. 근데 그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최소한 다는 못 쓰더라도 앞에 하나 둘 세 개 정도 쓰고 결과 10번째 거 썼죠. 반드시 앞쪽에 이렇게 돈의 흐름을 적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면 이 공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접근하시면 문제가 거의 대부분 좌절하거나 힘들어서 나중에는 내가 원리학계를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원리학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원리학계를 잘하는 법을 연습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잘하는 법을 연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뭐야? 더 길어졌죠.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잠깐만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적립식이라고 하죠. 뭐냐면 매번 일정한 돈이 새롭게 적립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돈이라는 건 원래는 가만히 있겠죠. 저금통에 있으면. 그렇지만 은행가 뭘 붙죠? 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죠. 그래서 맨 처음에 A였던 돈이 R%의 이자가 붙으면 돈이 증가하죠. 근데 돈은, 이자는 철저하게 뭐와 관련돼 있다? 시간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다음같이 쭉 정리하다 보면 마지막에 요렇게 정리가 돼요. 됐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보니까 첫 번째 항이 이거고, 공비는 1 플러스 R이 되는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죠. 등비 수열이고요. 등비 수열에 뭘 갖고 푸는 거야? 등비 수열에 합으로 푸는 거죠. 됐어요? 자, 근데 아래쪽에 공식이 또 있네요. 제가 과감하게 얘기할게요. 이 공식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 중요한 건 뭐다? 돈이 흘러가는 것들을 쭉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 쓰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물론 공식을 알면 좀 빨리 풀 수 있겠죠. 왜? 딱 정해진 문제만. 만약에 중간에 적립하는 금액이 달라지거나 이자율이 바뀔 때는 어떻게 풀 겁니까? 그때도 공식 만들 건가요? 아니죠. 반드시 그려서 풉니다. 이게 원리학계 문제의 핵심이고요. 원리학계는 그래서 한 두세 문제 정도만 비슷한 문제를 풀면 절대 틀리지 않아요. 원리학계를 못하는 친구가 있는 게 아니고 원리학계를 잘하는 법을 연습하지 않는 친구만 있을 뿐입니다.